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연재 교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학습할 내용은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에서 천인국, 박동규, 강영민이 지은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데이터 과학과 기계학습이라는 부분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과학과 파이썬의 세계로 여러분이 초대가 되었어요. 오늘부터 데이터 과학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파이썬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물찾기예요. 여러분이 숨겨진 보물을 찾는데 어디에 숨겨진 보물을 찾을 것이냐?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 속에 숨겨진 보물을 여러분이 마음껏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왜 배워야 되는 거? 파이썬은 그 중에 어떻게 해서 파이썬을 배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헬로 월드를 출력해보고 이 모듈, 파이썬 모듈을 여러분이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배울 것은 이제 데이터 과학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용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 역사,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파이썬이라는 것이 왜 인기가 있는지, 이 파이썬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이썬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네, 여러분은 보물찾기 좋아하신가요? 네, 보물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보물찾기를 할 것이냐? 데이터 속에 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우리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라는 이 다양한 센서들 속에서 엄청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데이터 속에서 여러분은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카드 결제 데이터나 여러분이 받고 있는 택배, 송장 데이터를 이용해서 장사 잘 되는지요? 장사 못 되는지요? 알 수 있을까요? 혹시나 산악 기상 데이터, 등산로나 등산객 수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살림죄 예측할 수 있을까요? CCTV가 적게 설치된 곳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날까요? 20, 30대가 커피를 많이 먹죠? 20, 30대가 많이 사는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커피 수요가 늘어날까요? 지하철 승차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올해 여러분이 5월에 비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내렸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5월에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1년 중에 일교차가 가장 심한 달은 어떤 달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킨에서 첫 번째 치킨 메뉴와 두 번째 치킨 메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정보나 지식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학적인 정보나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을 뭐라 그러냐? 데이터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나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을 데이터 과학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데이터 과학으로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통계학, 컴퓨터 과학 이런 것이 데이터가 발생하는 영역과 학문 분야의 이론을 기술적 융합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이터들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들이 수많은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하루에도
개, 몇백 개, 몇천 개, 몇억 개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죠.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된 것을 구조를 파악하고 파악한 것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 한 거에 의해 문제 해결하는 것과 그 문제 해결한 곳에 나오는 지식을 활용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데이터 과학이라는 이 의미로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파이썬이란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한 모든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파이썬이라고 그랬어요. 뉴턴 과학 이후 실험과학, 이론과학이 이제 굉장히 축이 되었어요. 즉 실험과 이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현재 과학은 어떻게 변하냐? 데이터 없으면 인정을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즉 데이터가 가장 주축이 되는 이 현재의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의 네 번째 패러다임이 데이터 과학이라고 합니다. 1998년 투닝상을 수상한 과학자인 짐 그레이 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 과학 이후로 실험과학, 이론과학 이게 주축이었는데 최근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과학이나 과학 연구 분야가 굉장히 자리를 크게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과학 패러다임으로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중심의 과학에서 데이터를 중심해서 여러 분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심야 노선버스를 조정했습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조정했냐? 심야 노선버스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선버스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0년에 이 서울시는 심야버스 노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택시 승하차 정보와 통화량,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택시 부르는 콜,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주파수, 핸드폰에 여러분이 기지국 있죠. 기지국을 분석해서 야 여기가 통화량이 좀 많구나, 여기가 통화량이 좀 적구나. 그래서 데이터 통화량을 분석했다는 거죠. 분석한 결과 이 새로운 버스의 노선이요, 서울 동심과 강남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이 정리가 된 거죠. 그랬더니 확실히 사람들의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중심으로 버스 노선을 조정했더니 더 생활이 편리해졌다. 노선 설계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2018년 3월 한 달 동안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서울시 노선 저녁 야간 심야버스가 개선이 된 거예요. 이 서울시만 해당되냐? 그 외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해당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공공정책 활용 예를 한번 보면은 1918년에 국토교통부가 중앙부와 지자체의 정책 지원을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완료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봤더니 전주시는 교통카드 DB를 활용해서 대중교통 현황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고요. 부산광역시는 역세권 토지 이용 구상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했습니다. 국토부 LH는 개발 공장과 계획 입지 간의 상관성을 분석했어요. 소방청은
화재, 대응, 취약 지역을 분석을 했어요. 식품안정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부분도 이렇게 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좀 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의료 이용 지도를 구축해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과학에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제일 먼저 뭐 하냐? 데이터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든지 데이터를 수집해야지 그것에서 정보가 나오죠. 데이터를 먼저 수집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제를 했어요. 데이터 수집, 정제하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사람이 데이터 수집해서 정보 분석을 합니다. 그럼 분석된 데이터, 정제를 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탐구와 분석을 합니다. 탐구와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가라는 분이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이 정보가 여러분한테 이제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고 뭔가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유용하거나 좋은 정보를 학습 모델을 구축해서요. 좋은 모델을 배포를 합니다. 그러게 되면 이 부분 안에서는 기계학습 엔지니어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누가 하냐? 데이터 과학자가 이런 데이터를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빅데이터 분석 과정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관심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한 사람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래서 데이터 수집, 정제에 관한 전문적 역량을 가진 사람이에요. 데이터 분석가는 지금까지 나와 있던 정제 작업부터 분석까지. 그래서 정제 분석하는 부분이 데이터 분석가예요. 데이터 분석은 이제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존재했어요. 그렇지만 최근은 데이터가 굉장히 대규모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여러분이 계속 학습을 하게 돼서 인공지능 기술이 탄생하게 된 거죠.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계속 학습을 해서 점점 똑똑한 생활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 학습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훈련시킨 뒤에 학습된 모델을 배포하는 일, 이 일을 뭐라냐? 기계학습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 과학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 과정의 진보를 바탕으로 데이터 수집, 분석, 그리고 활용, 이론, 기술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데이터 과학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처리에서 이제 예전과 같이 지금 현재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빅데이터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컴퓨터를 다룸으로써 이 빅데이터 처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사람과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없는 사람은 이 빅데이터 처리에서 다양하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력이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탐구 분석, 학습 모델, 배표까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프로그램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이란 건 뭐냐?
프로그래밍은 뭐냐? 프로그래머는 뭐냐? 다 아시겠죠? 하지만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일을 시켰을 때 작업 지시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작업 지시서를 하나씩 주는 게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프로그래밍은 ing라 그래서 지금 현재형이에요.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프로그램 작성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표현으로는 코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코딩이란 게 프로그래밍이다 라면 되고요. 그럼 프로그래머라는 건 근데 ER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이 프로그래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요 프로그래머야. 그러면 여러분처럼 타이핑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한 사람이 여러분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래서 명령 집합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이 기계어라는 것으로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쉽게 파이썬 코드로서 프로그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처음에는 프로그램 나올 때 010101이라는 기계어를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프로그래머가 프린트해라, 헬로우를 프린트해라. 그러면 이 컴퓨터가 바로 컴파일러 또는 해석을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짜잔 하고 여러분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은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에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배워서 프로그램 규칙에 맞는 이런 에러 없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들은 인문사회 아니면 예술계 아니면 문학계 이런 분야인데 저는 공학 분야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할까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야든지 여러분이 반복적인 일은 그냥 프로그램한테 맡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창의적인 일, 좀 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일에만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편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소설을 읽거나 소설을 쓰거나 이런 거는 프로그래머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지만 이 소설에 있는 단어 계산해 줄 수 있어? 500페이지짜리 소설인데 이 소설에 있는 단어 계산해 줄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두두두두두 딴딴 552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아주 쉽게 여러분한테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보이는 화면이 이게 단 4줄입니다. 4줄인데 지금 드라이브 뒤에 있는 이 파일명을 여러분한테 딱 줬어요. modydisk.txt라는 파일을 딱 주고 나서 야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읽어서 너가 단어 출력 횟수를 카운터 좀 해서 출력해줘. 단 4줄만 출력해줬더니 얘가 한 1분이나 되니까 여러분한테 딱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읽었을 때는 4시간, 5시간 걸릴걸 컴퓨터는 단 4줄 만에 완성이 돼버렸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더 편리해지겠죠. 여러분의 삶을 편리성을 위해서 약간의 코드는 배우시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프로그램 언어가 있어요. 이 많은 언어 중에서 파이썬을 꼭 배워야 될까요? 네. 파이썬, 자바, C, 자바스크립트 다양한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파이썬을 배움으로써 전 세계 지금 1위입니다. 2023년 1위인 파이썬을 배움으로써 가장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파이썬이 제일 2위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파이썬은 1991년 귀도 반 로썸이라고 그럽니다. 91년에 대화형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이썬을 사용하면 간결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빠르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은 오픈소스이고요. 또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데 계속해서 패키지가 좋은 내용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언어가 파이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인터프린터 언어. 그래서 파이썬은 인터프린터 언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 줄을 쓰면 한 줄이 바로 해석이 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엄마 밥 줘 이것처럼 지금 말 한마디 했는데 바로 해석이 돼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문장 입력하면 바로 해석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즉 제가 바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입문자도 야 파이썬이 좋구나, 파이썬 공부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즉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게 파이썬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개발 도구인데 파이썬 인터프리터 기본 라이브러리 그리고 개발 도구를 설치해야지 됩니다.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파이썬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파이썬을 설치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가장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 주세요. 그래서 가장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할 때 패스를 자동으로 설치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add python 패치를 반드시 선택을 해줘라. 그래야지 이게 경로가 설정이 돼서 여러분이 쉽게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설치를 하면 여러분 화면에 이렇게 4개가 뜨게 됩니다. 파이썬의 지금 현재 버전은 3.11 버전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IDLE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른 것도 매뉴얼, 파이썬 모듈 문서까지 다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이썬을 설치했죠. 설치하고 나서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찾기 모듈 있죠. 윈도우의 찾기 모듈. 찾기 모듈에 들어가셔서 여기 윈도우 찾기 모듈 들어가셔서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검색하세요. 그럼 파이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나온 곳에서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이런 인터프린터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회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이 부분에 버전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버전이 얼마 나오냐? 3.11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꺽쇠 3개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프롬프트라 그래요. 그래서 프롬프트는 명령을 입력시켜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명령을 타이핑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프롬프트에다가 프린트 헬로 파이썬 라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결과물이 짜잔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결과물은 뭐라고 나오냐? 헬로 파이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에 이거는 여러분이 입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출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print는 명령이에요. 명령은 내장 함수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로 print 옆에 가로 열고 닫고는 여기 안에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것에 단지 이미 있는 것에 여러분이 여기에다 글만 쓰면 여러분에게 원하는 자료를 출력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운 거죠. 그러면 5 플러스 6 반지름은 4, 면적은 3.14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했더니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